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내년 2022년 구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군 강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와 부동산에 관한 것만 강의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나 사회, 자연재해나 남북관계에 대한 것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역학자나 무속인들이 이맘때쯤 되면 구군예언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구궁도로 풀이하는 구군예언은 제가 제 혼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구궁도 강의가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중률이 높고 그래도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가는 제 강의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궁도는 제가 구궁도 강의를 해놓은 것이 많은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궁도 강의를 한번 재미삼아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왜 제가 이제 구궁도로 강의를 하는가 하면 구궁도는 우리 신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럼 구군 강의를 하면 오늘 하는 데 있어서 구군을 잠깐 구궁도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서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떴죠. 태양이 동그라미는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떴죠. 태양이 떴으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태양을 보고 있으면 1이라는 숫자죠. 그러면 태양과 내가 합해지면 2라는 숫자가 되고요. 태양이 있고 내가 밟고 있는 땅 지구가 있으면 그게 3이 되는 거죠. 자, 4는 동서남북 4정방이 되는 것이고요. 5는 동서남북 4정방의 중앙에 내가 서 있는 것이 5라는 숫자고요. 태양이 떴으면 태양이 서서히 지죠. 그럼 그건 6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은 사실은 뭐 7이라 럭키세븐이라 그래서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7은 7살에 해당이 됩니다. 7살에 해당이 돼서 평관 7살에 해당이 돼서 나를 죽이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칠성판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요. 8은 이렇게 태양과 달이 만나는 거, 이렇게, 그것을 이제 8은 태양과 달이 만났다고 보시고요. 자, 9는 다시, 태양이 뜨게 되죠. 이렇게 뜨게 되죠. 예. 그게 이제 9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0에서부터 9까지 왔으면, 여기서 다시 0에서부터 숫자가 올라가야 되겠죠? 1, 이렇게 2,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9라는 숫자는 구궁도를 쓰는 이치는 다시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봄이 시작해서 봄, 가을, 여름, 겨울이 돼서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자연의 순환의 이치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1 더하기를 해보면 1 더하기 8은 9가 되죠. 자, 2 더하기 7도 9가 되고 3 더하기 6은 9가 되고 4 더하기 5도 9가 되고 5 더하기 4도 9가 되고 6 더하기 3도 9가 되고 7 더하기 2도 9가 되고 8 더하기 1도 9가 되고
그러면 이게 그냥 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과 그 다음에 음과 양과 이렇게 양음, 음양에 변치 않는 순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9일은 9, 92, 18 했을 때 다시 9로 환원하죠. 네, 93, 27 하면 다시 9로 환원하고 결국은 모든 이렇게 숫자가 90은 모든 9로서 환원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 것입니다. 자, 오늘 구궁도 3개를 제가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 구궁도 3개를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구궁도를 뭐 보기만 해도 이제는 아실 텐데요.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궁도 여기 처음에 거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올해죠. 올해, 그러면 2021년 신축년, 올해가 소띠해였었고요. 이 곤주궁에 들었는데요. 내년 2022년은 요렇게 삼진내 이민년, 여기에 삼진내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이렇게 구궁도의 순서에 의해서 포진이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구궁도의 포진은 이렇게 1, 3, 5, 7, 9 양으로 된 숫자는 동서남북 정방을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2, 4, 6, 8 음으로 된 숫자는 다 사이간자 간방으로만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2022년 이민년은 호랑이죠. 호랑인데 임은 이게 검정색이거든요. 호랑이가 검정색 호랑이는 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흑표범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정색 호랑이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라서 그거는 내년에는 조금 안 좋다. 검정색, 검은색은 북쪽이고 북쪽은 북망상천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북망상천에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진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우레 진자, 우레레자인데요. 왜 요거는 비우가 되고 여기 보면은 내자에 밭전자를 빼고 구름문자를 붙이면 눈설자가 되죠. 내년에는 폭우라든지 아니면 폭설이라든지 비로 인한 산사태, 눈으로 인한 교통 마비 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레레자, 우레진자는 다 천둥과 번개를 얘기하는데요. 마른 하늘에 우리 날벼락이란 말이 있죠. 그런 것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다만 종전선언만큼은 예외인데요. 내년에 종전선언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운으로 봐서는 되는 운으로 가고 있고 제가 작년 국운에서도 38선이 무용지물이 되는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 되면 요런 나쁜 일이 조금 더 완화돼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내년이 이렇게 보면 급등락을 반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단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그런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경제는 사실은 매우 나쁘다. 올해는 제가 작년 구군을 할 때 올해는 제가 많이 좋다고 그랬죠. 99.9%가 다 나쁘다 그랬는데 저 혼자만 좋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대한민국이 생긴 역사상 가장 수출 실적이 좋은 한 해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2년 내년에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할까? 부동산은 어떤가? 더 오를 것인가? 더 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서히 하락한다고 보여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캐상으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서서히 하락, 거의는 구궁도로 이제 풀이를 하면 2024년부터 구리아 운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들어가는데요. 팔간산 운에서 구리아 운으로 2024년부터 20년 동안 들어가는데, 명리의 10년 대운 교체 시기가 내가 굉장히 나쁘다 그랬죠. 구궁도도 이 대운 교체 시기가 매우 나쁜데, 2022년, 2023년은 구궁도 대운 교체 시기에 해당해서 대공망 시기에 해당되는 대공황 시기와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앙에 들어있는 구궁도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육식갑자로 포진을 할 때는 이렇게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이렇게 육식갑자 중에 한 해 한 해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 중앙은 백호대살이라 그랬죠. 백호대살에 들어오는 해가 부동산은 거의가 폭락이 됩니다. 폭락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2021년 올해고요. 여기가 2022년 내년이고 2023년, 2024년에 백호대살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은 내년에 이제 큰 폭락은 없겠지만 캐상으로 보면 음이 양보다 더 강함으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거래는 거래 절벽이 되면서, 거래 절벽이 되면 경매 대난이 일어나겠죠. 자, 요 캐상을 이렇게 보시면 음이 위에 2개 있고 제일 밑에는 양으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이 2개 있다는 거는 이만큼 뚝 떨어진다는 거죠. 적어도 10%, 20%. 네. 많은 어떤 급변이 일어나면 크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내년 2022년 22라는 숫자가 80일 기륭수리학에서는 대흉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대흉수에 해당이 될 때 22 숫자는 첫째 전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 하는 거는 뭐 군사적인 충돌로 인한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역으로 인한 무역전쟁 그런 것도 발생이 할 수 있고, 이런 전쟁이 발생되면 급변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부동산이 대폭락, 그거는 백호대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기에 들어올 때 부동산의 대폭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구궁도는 거의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측의 적중률이 높습니다. 일반 그냥 예언을 그냥 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요 구궁도가 인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 파동, 거기에 대한 진동, 요런 바코드, 요런 것이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 예언이 적중률이 더 높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구궁도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가족관계죠. 여기 요 궁에 해당이 되는 거는 장녀, 중녀, 노모, 여기 소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중남, 소남, 장남. 내년 2022년 이민년은 요 삼진례궁에 들어가서 가족관계는 장남에 해당이 되는데요. 장남은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40대나 50대가 내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동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 한국은 동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요거는 지금 방위로 이렇게 보면
묘라는 데가 해당이 되고, 미국은 여기 소녀에 해당이 되면서 서쪽이고, 유루가 해당이 되는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묘유충에 해당이 됩니다. 충은 안 좋다 그랬죠? 나쁜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건 장남이고 여긴 소녀니까, 장남은 장녀하고 짝이 되지 않습니까? 장남은 장녀하고 짝이 되는데, 여기는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장남하고 어린 소녀하고는 사실상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내년에 엇박자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묘유충으로 일단 나쁘기도 하고 미국 경제로 인해서 한국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매우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한국의 금리가 또 올려야죠. 그러면 그만큼 한국 경제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금리가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출자들은 한 번 오를 때마다 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올해 운을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이 곤지궁에 신축년이 들어갔을 때, 자, 물류가 어떻게 다 떨폈다 그랬죠? 떨펴서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물류가 떨펴서 했을 때 해운 물류가 뭐 수출이 잘 됐으면 해운에 대한 해운 주식이 재미를 많이 받겠죠. 그것이. 그리고 제가 예언한 것 중에서 유가 폭등도 있었고요. 곡물 파동도 있었고 금값 폭등도 있었는데 폭등이 아니라 금값은 하락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금값은 폭등과 폭락을 좀 이렇게 번갈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금펀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손해를 뭐 한 17%에서 25% 사이에 보신 것 같고요. 유가 폭등에 대한 선물로 들어가신 분들은 많은 이익을 남긴 것 같습니다. 곡물 파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예언을 잘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염병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저 혼자만 예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1000%에서 한 2500%의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요 예언을 잘 들어서 그것을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 적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구궁도는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와 부동산은 요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정치하고 사회, 그 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